자,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법률 관계와 관련돼서 법률 관계가 뭐냐, 공사법의 기준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관계의 종류에서 우리가 법률 관계, 행정 조직과 사정에 대해서 행정 작용과 관련돼서 공법 관계에서 조금 전에 봤던 게 권력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관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관계란 행정주체가 공물, 공기업 등을 관리 경영등과 같이 공권력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의 관련 여기 사업의 관리 주체의 지위에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 이걸 뭐예요? 관리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천 도로의 건물관리라든지 절도, 우편 등 공기업 관리, 이게 바로 관리관계. 이 관리관계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준용되는 게 뭐로 준용이 되죠? 이게 이제 공사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공매 담당자는 바로 자산관리공사가 되고 있고요. 자산관리공사. 그래서 공매와 그러면 공매와 경매의 어떤 실체의 차이는 뭐냐? 경매는 공여는 법원이고요. 법원이고 공매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자산관리공사와 관련돼서 자산관리공사. 이게 바로 관리관계, 단순 공권관계. 대표적으로 사업의 관리 주체의 지위에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우리가 관리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리관계는 전례적 의미는 공권관계, 단순 공권관계, 비권력관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관계에서 의미를 우리가 잡을 때 여기에서 단순 공권관계, 그 다음에 비권력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되고요. 자, 관리관계에서는 법치주의가 완화가 되어야 되겠죠. 공정력, 집행력, 불가증력이 부인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사업의 관리 주체의 주의로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바로 관리관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관리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되나 당의 적용은 공행정 작용으로서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리를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공법적 교육을 받는다. 자, 우리가 이제 사법관계를 수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공익성, 윤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법에 의해서 결되고 그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관계, 권력관계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작용과 관련돼서 관리관계, 그 다음에 권력관계, 이걸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여기 보시죠. 자, 여기에 이제 행정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사법이 사인 간에, 여기에 이제 원칙은 사법이 적용돼, 예적으로 이제 공법의 교육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자, 권리관계가 아니라 관리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관리관계. 자, 원칙적으로 사법이 준용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법 정책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행정법도 잘한다고 그랬죠. A적으로 공법적 균형관계. 바로 이 그림이 바로 관리관계의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이제 관리관계는 행정과 사법의 대표적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여기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과 사인의 관계, 지배, 명령관계가 바로 이 그림을 보면 대충 우리가 권력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력관계, 관리관계의 대표적으로는 행정과 사인한 관계, 이걸 바로 관리관계. 그림을 우리가 꼭 그림을 확인함으로써 연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법관계죠. 자, 광의 국고관계로서 국고관계, 행정주체의 일반 사인과 같은지 사법적 재산권에서 주체, 자, 사법적 같은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사법상 행위를 하면서 사인과 맺는 간의 관계, 바로 국고관계가 적용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고관계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재산법에서 국유재산법이라는 게 있죠. 행정재산과 크게 일반 재산으로 우리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재산도 대표적으로 국고관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법관계의 대표적인 게 이제 국고관계다. 자, 국고의 주체는 사인과 동등한 지위며 사인 상환의 관계처럼 사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으로? 그래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사법관계에 이뤄서 국고유 재산의 매각,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국유
국유재산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국유재산법은 크게 뭘로 나눠집니까? 크게 행정재산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이의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그래. 과거에는 무슨 재산이라고 그러느냐? 대표적인 잡종재산이라고 이야기했죠. 잡종재산은 이제 못 쓰게 돼요. 인권유리 내에서. 그러면 한국 사람이 베트남이 만났다. 잡종이 되죠. 인권유린이 되게 돼요. 앞으로 잡종재산이라고 쓰지 말고 일반재산이라고 우리가 써주시면 좋고요. 자, 사법관계 이로서 국공유 매각, 그 다음에 물품 공급계약 체결, 그 다음에 청사, 도로, 교량 등의 건설 도급계약의 체결, 도급계약의 체결은 우리가 사법관계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작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크게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과 사인의 대등관계라는 것, 대등관계로서 사법이 적용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무슨 행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법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림을 잘 생각해요. 그러면 행정과 사인의 대등관계, 즉 사법관계, 사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행정사법관계가 뭐냐? 앞에 행정을 붙은 거예요. 행정. 자, 행정사법관계가 있겠죠. 행정 자체가 사법 형식에 의해서 공행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과 맺는 관계, 그래서 행정사법관계.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을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사법관계에서 공법행식의 제약에 벗어나 사법행식에 교율되는 법률관계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사법에 의해서 교율된다. 그래서 행정사법의 관계로는 대표적으로 거부행정, 거부행정이 있죠. 거부. 자, 거부행정이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사업, 우편사업, 하수도 관리사업, 쓰레기 처리사업 등과 같은 자금 지원 행정이 또 있죠. 보조금의 지급, 융자 등. 그래서 대표적인 행정사법 관계가 거부, 자금 지원 행정, 이게 행정사법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법과 관계의 구체적인 이유론을 예로서 우리가 이제 대표로 이제 국유재산이 있다라는 게 국유재산. 여기를 교육하는 법이 대표적으로 국유재산이고, 국유재산 재산이 일반재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죠. 잡종재산이 즉 일반재산으로서 매각인데, 일반재산이 대부료 납입고지, 우리가 회천부지의 양여행위. 양여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정여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정여는 뭐예요? 정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여. 자, 그러면 사인한테 뭐예요? 무상으로 주는 것. 무상으로 주면 그게 바로 정여가 되죠. 국가가 사인한테 무상으로 정여하는 이게 양여행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사인의 의미만, 주체의 의미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여라는 게 있고요. 자, 공법관계에서 국유재산 의단점용자 변상금은 보상금에 불과하는 거죠.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속재산의 불화처분, 국공유재산의 목적의 사용. 우리가 이제 국유재산법도 크게 이제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교육을 하는 게 보상재산법이다. 국유재산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건물관계가 있죠. 건물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할 때 한국주택공사 직원의 건물관계, 서울 지하철 공사 직원의 건물관계, 교직원 의료보안관리공단 직원의 건물관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건물관계는 즉 사법관계고요. 자, 공법관계와 관련돼서 농지개량조합과 직원의 공무관계, 직원, 도시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하기, 지자체 건물은 청원결단의 건물관계,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원의 이촉, 이런 것들은 공법과 사법관계의 의미를 우리가 잡고 있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의미로서 건물관계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전계약과 관련돼서 우리가 우리 물품 매매계약, 그 다음에 건설도급계약, 지방채 보직,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국고기술조치, 가온합조세, 자, 조세 반환 청구, 협의 체력, 이런 것은 검증과 계약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을 임명하고 회사의 소득세 원천 징수, 공무원의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
하나는 공중법원에서의 채용계약, 공용부담관계. 이거는 우리 사법과 공법관계를 누가 판례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공서비스와 관련돼서 서비스, 전화가입 계약해지, 그래서 계약해지. 자, 국영철도, 지자체, 지하철의 이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전화요금 강제징수, 이거는 공법관계입니다. 자, 국립병원 강제입원, 요것도 바로 강제입원도 공법관계.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이용 관계도 바로 공법관계가 될 수 있고요. 자, 사립대학교 수업연합부,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건물관계는 사립대. 그래서 사립대학교의 학위수요, 요거는 공법관계가 됩니다. 요거 수요에 대해서. 자, 기타 관련돼서는 이제 국유 강산의 경영. 자, 국가회사의 주주가 되는 관계. 지자체 연행으로부터 일시차익 국가배상. 요거는 당연히 국가배상소송. 자, 한매권 행사. 그 다음에 이제 강화권 허가라든지. 이게 이제 우리가 득대계약이라고 그러죠. 공용수면 매립면허. 영점을 경영, 하청관리, 특별권력관계, 국가인권위 승인론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판례가 이렇게 내용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판례가 국유재산이라든지 건물관계, 건물관계와 공공서비스, 사립대, 기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법관계의 본판례. 대표적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직업,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원의 건물관계, 사법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업무관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이야기가 되고, 사법관계로 본 판례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5번을 한번 보죠. 당연부인 조세부가 처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발환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어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직권치솔을 위한 부당이득 발환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우리 판례가 대표적으로 사법관계로 본 판례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법관계의 본 판례를 봤으니까 그럼 뭘 우리가 봐야 돼? 공법관계로 본 판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국유 무단 재산에 대한 변상금. 아까 이야기했던 변상금.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하향수익, 국고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취소. 취소는 항고소송이 되는 척. 자, 국유 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기속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행정관청이 국유 재산을 매각하는 사법상 매매개혁의 술수으나 기속 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기속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 매매가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 5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건물관계는 공법관계입니다. 청원경찰의 건물관계, 업무관계, 공무원의 현금관리공단의 급여, 행정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 자, 사법관계 판례와 우리 공법관계로 본 판례 몇 개를 우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예지 문제와 관련돼서 판례가 공법관계로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공법관계로 보고 있는 것. 자, 국유림, 일반재산. 일반재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자충재산이라고 그랬죠. 대부행위와 국유림에 관한 대부료 납입공제. 이거는 사법관계죠. 조세 가오납에 대한 국가배상은 우리가 사법관계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지방채 모집도 사법관계. 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의 징계 처분도 법무관계로서 대표로 사법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 이거 청원경찰이죠. 이거 청원경찰의 근무제도는 무슨 관계가 된다? 공법관계가 됩니다. 자,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요런 출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판례가 공법관계로 보고 있는지 사법관계로 보고 있는지 이게 바로 출제 경향이라는 거예요. 아까 대부행위 일반재산 다시 한번 해보죠. 사법관계, 가오납 사법관계, 국제지방채 사법관계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업무관계, 이거는 이제 사법관계. 우리가 이제 청원경찰의 건물관계는 우리가 공청이에요. 공청.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대표적인 시험이 출제 경향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법관계와 공법관계, 자, 출제 포인트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그러면 여기 일반 재산 나왔다. 사법, 산업, 사법, 국가지방재공제 사법, 공법관계가 아니라 서울대철 지하공사의 임직원 사법, 그리고 청원경찰 공법관계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자, 행정사는 이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일반적. 자,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효력 요건이 있겠죠. 효력 요건. 자,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존재하는 것은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두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 우리가 사법에서 우리가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줘야 돼.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가 당목의라고 보통 배우게 되고요.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행위 능력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아까 적사라고 이야기하죠. 가능성, 적법, 사회적 타당성, 아까 적사.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우리 당사자 중에서도 법률관계, 형성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누구냐? 일단 당사자의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와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죠. 행정주체로서 보는 당사자와 행정주체, 여기에 대해서 행정주체, 우리가 자, 당사자. 그러면 행정주체라는 이제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회. 여기 이제 관함을 통해야죠. 자, 공공단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공법상 재산과 가치단과 관련돼서 공공단체가 있죠. 자, 공무수탁사회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공법당, 이제 자, 공법상 재단과 요 네 가지는 공공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객체는 뭐냐? 공공단체와 사인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 다시 한번 보죠.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회. 여기에 대해서 공공단체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공법상 재단, 행정개체는 공공단체와 사인이 있다는 것. 이 관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행정주체. 주체라면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법적 효과를 궁극적으로 지속시키는 당사자를 말한다. 효과가 있죠.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미칠 건가? 그죠? 행정주체는 권리의무의 기속주체라는 점에서 권리의무가 기속되지 않는 행정기관과 구별된다. 자, 행정주체, 행정기관은 개념상 구별해줘야 돼. 행정주체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정사무를 우리가 단체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정주체, 그 다음에 행정기관 두 가지 의미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주체와 행정주체를 우리가 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주체와 행정청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주체는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가죠. 당사자. 행정권한의 행사, 법적 효과를 기속시키는 게 행정주체고, 법적 효과 기속까지. 자, 권리의무의 기속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속의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 행정주체를 당사자라고 의미를 하고 있고요. 행정주체로서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 자, 그러면 이제 국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종로구, 이천구, 한국은행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주체 봅시다. 자, 우리가 주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주체하면 인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법학에서 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연인, 법인이죠. 법인.
그래서 이제 행정 주체로서 법인이 있다라는 거야. 법인으로서 대표적으로 국가도 일종의 법인이라는 거야. 서울특별시 그럼 법인이죠. 서울특별시를 주체로 관찰하라. 서울 이러면 절대 발전성이 없어요. 서울특별시는 법인 중에서도 법인이 된다라는 거야. 자, 서울특별시 법인이 되고요. 자, 종로구청장이 있잖아. 이천구, 한국은행. 공통적으로 뭐야? 이거는 법인이야. 법인으로서 공법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공법인. 그러면 우리의 주체는 인이야. 인에는 뭐예요? 자연인만 있는 게 아니야.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다면 행정 주체는 법인을 우리가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야. 행정기관을 의미하겠죠.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예부 표시.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예부 표시. 그 다음에 권리의무 기속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권리의무 기속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행정 주체가 되고요. 행정청은 행정의무의 기속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 행정소송법의 피고 적격은 대표적으로 행정청이어야 돼. 항고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행정청 피고 적격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청, 국무총리, 각부장관, 여기 행정청이구나.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얘네들은 행정청이야. 행정청이.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고 우리가 행정청, 서울특별시를 시장을 뭐라고 해? 행정청으로서 이걸 뭐라고 그래? 특별시장이 되겠죠. 부산광역시장이 뭘까요? 이때는 바로 광역시장이 되겠죠. 종로구청장 행정청이야. 이천군수 행정청이야. 한국은행장 행정청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서울특별시 행정주체,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이래. 부산광역시 그러면 행정주체고 여기에서 부평광역시장은 행정청이래요. 그러면 종로구 자체는 행정주체야. 여기에 대해서 행정구청장은 바로 뭐예요? 행정청이 된다는 겁니다. 이천군수 그러면 행정청, 한국은행장 행정청.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서울특별시 네, 행정주체 그렇죠. 부산광역시장 행정청. 자, 이천군수 인천군 그러면 행정주체. 이천군수하면 행정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주체의 당사자는 바로 국가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거고 자, 행정주체는 권리의무의 기속주체로서 행정주체. 여기에서 행정청은 바로 권리의무의 기속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의 인하면 자연인 법인 이걸 생각해 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꼼꼼하게 행정주체와 행정청의 구별도 정확하게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국가가 그러면 뭐예요? 행정주체죠. 행정권을 다른 자로부터 이임 또는 수급받은 것이 아닌 시원적 행정주체. 국가는 행정주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는 대부분 행정권을 직접 행사하지만 일정 경우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를 통해 행정을 수행시키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국가 그러면 행정주체 이렇게 우리가 따져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공공단체라는 게 있어요. 공공단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국가 형편의 일정한 지역 및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구성되며 지역 내 일정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여기 봐봐요.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은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제주시를 이야기해주겠죠. 제주시. 자, 여기에 대해서 특별자치시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치시장이 대표적으로 세종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통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 기초지방자치, 시군자치구. 여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자치단체라고 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단체, 이걸 우리가 구분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러면 공공단체에서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공공조합이란 공법상 사단법인,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업으로부터 구성된 사단법인을 우리가 공공조합이라고 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